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 근데 본질은 타이밍이에요. 언제 실제 입주가 가능하냐가 3기 신도시 성공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이 영상으로 답을 좀 드리려고 이 영상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청약을 노리시는 게 맞고,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고 어떤 쪽이 더 가까울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커 다들. 그래서 실제 3기 신도시의 그 상황과 뭐 리스크라든지 좀 실체를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3기 신도시를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기획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서울 경계 4km 이내에 좀 그나마 업무직으로 이동하기에 괜찮은 지역들에 나오는 이제 신도시들인 거예요. 이 지역에 총 18만 가구 정도, 총 5개 신도시에 이제 플러스 알파 1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5개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그리고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렇게 이제 5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천까지 총 한 18만 가구 정도, 2024년부터 한 2028년까지 한 4, 5년 동안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의 이 수도권 상승에 어찌 보면 이제 진정이 시키는 거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상승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물량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내년 2021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뭐 하남이라든지 또는 뭐 고양, 남양주 일대를 좀 다녀봐, 뭐 부천, 여기에 전세가 없어서 난리예요. 이게 실제로 전세 물량이 많이 준 것도 맞지만, 이게 입주 물량 자체가 준 것도 맞지만, 특히 하남과 남양주와 고양 같은 경우는 또 과천까지 포함, 여기에 3기 신도시를 노리고 이주한 세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뭐 집을 사드리고 이제 세입자들을 맞았을 때 대부분 뭐 집을 팔고 하남으로 오신 분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여기 3기 신도시 교산을 노리고 하남 미사로 이주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게 더더욱 그 지역의 전세가를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이미 빠른 분들은 이주를 해서 3기 신도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일단 조건이 최소한 그 지역에서 1년 또는 2년을 살아야지만 거주지 우선 30%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경기도가 20% 추가가 되고, 마지막 서울, 인천, 수도권 전체 50% 여기에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실제 그 신도시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그러니까 거주민들은 3번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냐 안 하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좀 빠른 분들은 본인이 노리는 신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들어보면 그렇게 뭐 나쁜 지역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집을 팔고 3기 신도시를 노리고자 무주택자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참 애매한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유주택자가 수도권 외곽이 아닌 이상 또는 뭐 비역세권에 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구축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있는 집은 안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근거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실체 대비 기대감이 너무 크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자, 왜냐? 지금 이 집값을,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3기 신도시예요. 실제로 지금 3기 신도시가 5개 신도시만 뭐 18만 세대지만
그 외에 뭐 자질구레한 공공택지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한 도시들까지 하면 거의 뭐 30만 세대 이상을 뭐 한 3, 4년 동안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3기 신도시에 기대감을 많이 심어줘서 계속 내 집 마련을 기다리게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수요가 억제돼서 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과연 이 3기 신도시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느냐. 자, 이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입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다. 언제 실제 입주가 가능하냐가 3기 신도시 성공의 핵심입니다. 자,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 근데 본질은 타이밍이에요. 자, 아무리 뭐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음마아파트다, 잠실주공 5단지다 이 아파트도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2007년, 2008년에 샀느냐, 수도권 반등이 됐던 2013, 14년에 샀느냐, 아니 조금 더 늦었더라도 2015, 16년에 샀느냐, 이러한 시기에 따라서 이제 뭐 본인 샀던 거 대비 수익률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타이밍이고, 이 타이밍이 3기 신도시 성공에 아마 크게 좌우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기 신도시는 되게 위험해요. 자, 왜냐? 정부에서는 2021년 말부터 이제 사전 청약을 하고 그 이후 2년 후인 2023년에 본 청약을 하고 뭐 빠르면 2024년 말 2025, 26년에는 본격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 모든 이 정부의 국토부의 계획은 국책 사업은 딜레이가 됩니다. 연기가 무조건 된다. 신도시 또는 뭐 지하철 개통 기본 2년에서 긴 경우는 10년이 딜레이가 돼요. 이러한 상황에 정부의 약간 장밋빛 같은 그러한 일정만 믿고 사전 청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3기 신도시만 계속 매달리다가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하남, 가민 좋은 거 요즘 알죠 다. 2010년 MB정부 때 사전 청약을 하게 돼요. 네, 하락기가 이제 왔을 때지. 이때 사전 청약을 했는데 본 청약을 2015년 그리고 늦은 건 17년에 본 청약을 했고 그리고 입주는 2020년, 2021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하고 7년, 8년 후에 실제 입주가 됐다. 긴 거는 8년이 걸렸어. 네. 그러면 자, 사전 청약을 하고 10년이 더 걸렸어요. 본 청약 이후에 5년, 6년이 걸려서 이제 입주를 했다. 이건 뭐냐? 실제로 토지 보상도 안 돼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입주민들의 뭐 이제 데모가 있다거나 또는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이러한 사례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국책 사업, 특히 신도시 개발은 계속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기대를 하고 있는 하남 교산, 교산 같은 경우가 백제 유적이 그대로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문화재 또 발굴되기 시작하면 언제 입주할지 알 수가 없다. 요거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원주민들 예전처럼 그냥 개발된다고 뭐 그냥 돈다발 주는 게 아니라니까. 정부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자, 3기 신도시를 50조 토지 보상비 마련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억울한 사람들 또는 가치 대비 저평가돼서 보상을 받는 분들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원주민들 억울하잖아요. 진행될까요? 당연히 클레임 걸 거고 또 심지어 뭐 빨간팀 메고 뭐 비상대책위원회 만들 거고 이러한 부분도 많이 딜레이를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사전 청약을 한다는데 토지 보상도 안 된 거를 착공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에 급한 불을 끌려고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 까딱 잘못하면 하락기에 본 청약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입주를 할 때는 분명 하락기가 왔을 때 할 겁니다. 왜냐?
실제 2026, 27, 28년에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입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예, 이때는 수도권이 10년 이상 상승이 온 시기예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이 없죠. 이때가 되면 분명히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서 아마 하락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이 신도시 자체가 계획대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낮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입주 초기에 인프라 형성도 계속 지연이 될 것이고 삶의 만족도도 엄청 떨어진다. 그리고 이 기다린 만큼 이 시세 차익이 생각보다는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막연한 기대감과 너무 환상을 가지는 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또는 지금에 있는 집도 팔면서 3기 신도시를 노리시는 분들, 이분들은 조금 힘을 좀 빼고 그리고 좀 냉정하게 한번 이 상황을 봅시다. 예, 지금도 아직도 수도권은 상승의 앞날이 많이 남았어요. 실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상에서도 추석 전에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 또는 내년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마진 노선이다. 2021, 22, 23년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자 모르시겠으면 지금 저번 영상, 남양주 영상, 그리고 저번에 뭐 의정부 또는 일산 영상, 내 돈 5천에서 1억만 있어도 내 집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아시는 분과 아예 모르시고 그냥 3기 신도시만 주구장창 기다리시는 분, 5년, 10년 후에 누구나 다 지금 바로 집을 사라,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3기 신도시도 큰 기회가 될 것이고, 이걸 노리고 청약을 했을 때 기회를 가장 크게 살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분들은 3기 신도시를 노리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분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기 신도시를 청약을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지역에 포커싱을 하는 게 나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3기 신도시 2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